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2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여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환갑을 넘기면서 약간 우울했었지만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을 믿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아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적어보겠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4살 난 아들과 함께 남편을 암투병으로 잃었습니다. 암에 1년 정도 걸렸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빨리 슬픔을 벗어나고 아들을 돌보기 위해 바로 취직했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고 남편의 치료로 인해 통장이 거의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의 역할을 하며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야만 했던 건 아들 녀석은 평범하게 잘 자란 어린이였고 아픔 없이 성장해 주어서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한 번도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길 암도 유전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온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 지나자 저는 어느새 60대가 되어 있었고 아들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평범하게 잘 자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가도록 도왔고 코로나 시국에도 일이 많은 택배업계에 취직했습니다. 기사를 선택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도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지냈습니다.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몇 번 보았던 여자였지만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진수성찬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했으며 빼어난 미모까지 갖추어 참 예뻤습니다. 당연히 결혼 허락을 하여 한 달 뒤에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사돈 부부는 어찌나 멋을 많이 부렸는지 제 눈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안사돈이었어요. 손목과 손가락, 목과 귀에 금을 치렁치렁 달고 나왔어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이윽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순자예요. 지연이 부모님이 아주 멋쟁이들이시나요? 지연이가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안사돈 많이 닮았네요. 네, 제 딸이 저를 닮아 예쁘긴 하죠? 어디 가서 이런 미모의 애를 찾겠어요. 근데 사돈은 어디 마실 나오셨나요? 아니면 우리랑 만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나요? 아, 제 옷차림 때문에 그러세요. 이거 나름 많이 꾸밀고 나온 것인데 제가 워낙 옷이 없다 보니 좀 추려해 보였어요. 보네요. 아주 추려해 보여요. 우리가 상견례를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을 놓으신 모양이에요. 이봐요, 성훈아. 어머니께서 우리를 완전히 허락하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은이가 우리에게 무릎을 수십 번 꿇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마음을 돌렸던 말입니다. 아들한테 들은 게 없으신가? 안사돈 말에 아들을 쳐다봤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이더니 제가 아주 잘 키웠다고 말하고 싶지만 결혼할 처가 부모에게 비굴하게 무릎까지 끌어가면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다면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 그렇게 생각하여 마음을 진정시킨 후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씨,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긴 했지만 성훈이는 누구보다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안 경향 때문이라면 그걸 제외하고 성희의 만생에 대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사돈씨, 그런 것은 게 놔주십시오. 누가 철학자나 선비를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저희는 능력 있는 사위를 원했을 뿐입니다. 수준에 맞는 정도만 되면 허락해주는데, 사돈씨, 아들이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어서 결혼을 막으려다가 겨우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성훈이 그 아이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매일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빌어대서 제가 귀를 하나 잃을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제 아들은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합격도 좋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하는 일이 택배 기사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겁했는지 알아요. 꼬집 배달 같은 것에 돈을 번다는 것이 너무 가소롭고 웃겨 보였어요. 어디서든 제 말을 할 수 없는 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도 코로나든 불경기든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쪽이 팔리면서 아직도 제 친구들이 뻥긋 입도 못했다는 걸로 알아요. 택배 기사가 어때서요? 요즘에는 퇴직자가 널려서 일할 수 없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이야기요. 모르십니까? 그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것이니 사돈의 집안 배경을 따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돈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네요.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편돌이나 편순이라고 부른다던데 사돈은 편순이로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집은 차가 아닌 전세. 안 사도 노골적으로 죄를 무시하며 직업을 비하하고 전세로 산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까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본 결과 제게 굉장히 미안한 표정도 보이며 제발 참아 달라는 듯한 애원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사돈은 자신들의 자랑을 끊임없이 하더군요. 이봐요. 사돈 우리 부부는 물류센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매달 수억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한데 사돈에 비하면 재벌급이겠지요. 아, 사업을 하시는 게 대단한 일이십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박수받을 만한 위인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성훈이 사위로 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했죠. 근데 우리 딸 지원이가 성은이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억지로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 말씀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사돈 말씀을 좀 아껴주시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아무튼 아이들이 결혼 허락을 받으시려고 이 자리로 오신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께서 제 말이 거슬리셨나 봐요. 미안하게도 제 솔직한 성격 탓에 무심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 편이랍니다. 아, 사돈이 궁금한데 사돈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제 기억에는 들은 게 없어서 궁금해요. 저는 이대 대학에 다녀왔고 우리 남편은 고대 출신이에요. 사돈은 어디 나오셨나요? 사돈의 눈빛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기색이 짙게 보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녀서 그렇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청천 우리와 사돈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청천했어요. 어머머, 이게 무슨 소리야. 창피하긴 했지만 가끔씩 학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뭐 그렇다고요? 하고 넘겼습니다. 배운 양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셔서 배운 질이 중요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 충분한 교육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후회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좋으시겠어요. 중학교만 나와도 후회할 게 없으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런데 그 나이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 창조 어디 갈 데가 없으니 편의점이라도 강진해서
있네요. 나중에 제가 일자리 하나 드릴까요? 저희 물류센터에서 창고 정리하는 사람이 한 명 빠지면 차리 드릴까? 그 최저시급보다 많이 드릴게요.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사돈 전 지금의 생활도 만족합니다. 사돈은 참 긍정적인 분 같아요. 아,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것도 딱 한 대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사실 리? 아이고, 카없는 마음이네요. 계속 기분 나쁜 말을 거렸지만 끝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물고 인내했던 말에 섞인 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며느리가 사돈에게 그만하라고 테이블 밑으로 허벅지를 꼭 누르더라. 그래도 며느리가 아닌 사돈과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안을 삼고 대화를 계속하였습니다. 학력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 사돈은 이번에 결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 사돈이 우리가 요구한 것을 모두 이행해 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택한 신혼집은 7억 가치의 30평 아파트이며 예물은 최고급으로 주시고 제 딸에게 외제차를 한 대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에게는 약간의 명품 옷을 선물해 주세요. 물론 우리도 착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7억 아파트는 좀 부담스러워요. 세기가 무지하게 번거라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필요한 건가요? 게다가 외제차를 사주라니요. 그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차를 어디서 다니게 생각하신 건가요? 사돈님,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든 형편에 맞추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형편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 딸은 취직 준비생이시고 좋은 대학 출신이며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사위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딸은 현재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줄을 서게 하는 정도의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 시 어느 정도 비용적 양보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실제로 사돈이 되실 경우 요구하시는 부분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큰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우며 대출을 받을 만큼의 여력도 없습니다. 못해 드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요구하신 것은 제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가능합니다. 사돈 집을 7억짜리로 주실 수 없어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2억이 조금 넘으니 형편에 맞게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 정도면 꽤 살만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예단이나 한 거로 하고요. 아이씨, 사돈 수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족해 보이시네요. 어떻게 상남자 자리에서 애리를 할래요? 우리 딸은 이 정도 받고 시집가도 시원찮은데 이걸 깎으려고 하시다니. 아, 결혼 없는 일로 하죠. 여보세요. 일어납시다, 진어도. 일어나자. 내가 사과하지 않아서 미안하군요. 아들을 생각하며 참는다고 하지만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노를 토해냈어요. 맞아요. 나도 딸 하나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내 아들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자랄지 상상해도 보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 이 아줌마 태도 좀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빌리고 사정에 모자라면 더할 바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아주 여우가 다 해먹은 것 같네요. 여자 말이 조심하세요. 참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사도 되니 둘 다 일어서면서 놀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불이 번득이네요. 서로를 응시했을 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출을 받아서 모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 지연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아시잖아요. 대출 돈도 없는데 7억 원이란 돈 비싸겠다고. 게다가 예물이라며 하면 8억이 넘어간다고요.
넌 파보니 직업도 없는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큰 요구를 하는데 다 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아, 지원이 집안이 잘 사니까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업도 내게 물려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장모님께 사과 좀 해주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뭐, 장모? 나한테 방금 아줌마라고 하면서 반말짓거리 하는 여자한테 장모라는 소리가 나오는군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엄마가 이런 무시와 모욕을 받아도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죄송해요. 아, 그런데 지원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저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들이 사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할 때 도와주시어 사과하십시오.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성격이에요. 어머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혼집이나 혼수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느리는 사돈에 비해 1000배는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사과를 들은 후 결국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번에는 사돈 어른의 말에 이어 나가는군요. 사돈님, 제 말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이, 사람이 워낙 욕심이 많은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이 사돈님은 좋은 아파트를 사주기에 형편이 부족하고 성훈이도 모은 돈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하도록 합시다. 성훈이가 돈을 모아 나갈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제 아들을 데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거였나요? 이봐요, 사돈 어르신, 제가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3억대 아파트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대는 싫어하는 것 같아 대리를 사위로 들여보내기로 하는 게 아니겠어. 왜 그렇게까지 짜증을 내냐? 이게 다 무대물 같아 이기적인 사돈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 말을 섞고 보니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이 허접한 집안도 아니고 꽤나 배려해준다면서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다니. 이렇게 계속하면 결혼을 취소하자.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결혼을 이루어야 하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봐. 이야기를 잘해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결혼을 동의해줘, 넌 바보야. 누가 봐도 지연이가 재벌가의 딸인 줄 알겠다. 무지한 것이 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시집 보낼 거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를 얕보고 떠드는 거니? 난 그런 사돈을 집에 널 보내줄 순 없어. 내가 못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 마음을 놓아봐. 제발요, 제 소망이에요. 엄마 처가 어떻든 잠시 참으면 돼. 지연이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내 말이 맞아.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내가 가는 슬기로우니까 넌 먼저 들어가라. 아, 그렇게 말하고 휙 떠날 생각이냐?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라. 화 좀 그만 피워.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진정되면 바로 들어오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당 앞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자기야 여기 있었구나. 내가 왔어, 짜잔. 그곳에 제 사랑하는 이가 있었어요. 어머,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온 거야? 아, 오늘 자기가 만나자고 했잖아. 자기가 아들에게 받은 문자를 보고 외웠어. 장소와 시간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려고 했더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부인데 나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왔는데 잘못 왔나 봐요. 아니야, 나 때문에 잘못 알아들었어.
당신이 여기 온 건 뭐 하러 왔는지 내가 인사하려고 했을 뿐이야.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자. 에이, 그래도 재미있게 시간 보내기로 했는데. 부부 사이와 다를 게 없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돈 될 사람들의 얼굴이나 보고 갈게. 아, 그리고 아들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성훈이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아이, 근데 왜 밖에 나와 있어? 아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나왔어. 아들 처부 모델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네. 그래, 그럼 내가 옆에서 같이 싸워줄게. 얼른 들어가자. 내심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안심돼. 바로 상견 내 자리로. 문을 열어 들어가자 무난하는 바람으로 사돈 부부가 창가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바라는 눈치를 주었는데 사연을 밝혀주기 위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 애인을 보았을 때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쓴 채로 인사하며 회장님,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아이 세상에 우리 사돈과 만나는 애인이 이렇게 벗겨진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회장님의 입술이 떨면서 시선은 저와 애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말을 열었습니다.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저희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돈 부인인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돈 부부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였습니다. 부부는 제 애인의 고향 후배이자 바지 사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을 반겨주자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박 사장, 김 사장 아닌가? 사람 사이의 인연이 여기까지 얽힐 줄이야.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군요. 한 20년 전에 박 사장. 내가 나를 찾아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며 내게 도움을 청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이는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딸을 잘 키워 시집으로 보내다니 참 신기하구만. 사돈 어른은 여전히 머리를 조이며 있었고 안사돈이 고개를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니를 만나게 되어 기분이 즐겁고 감사무량합니다. 아, 김 사장 금 부치가 꽤 많더군요. 귀걸이부터 목걸이, 팔찌, 반지까지. 대단하네요. 정말 살만해졌나 봐요. 이건 다 회장님 덕분이죠. 하지만 근데 회장님, 안사돈, 사귀는 애인 사이가 맞아요? 아이, 그렇군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애인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밖에서 들어보니 내 애인한테 화내고 싸움 걸었다는데 아유 아니에요 회장님. 그게 그러니까 그 싸운 건 아니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마찰이 생긴 거예요. 아, 저희는 좋게 대화를 나누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자리 안 돼요. 자기야, 내 옆에 앉아만 있어.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혀서 키득거리면서 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두 다리를 꼬지 않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앞에 해놓으려 하기 위해 예비 며느리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안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 그냥 잘 지냈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하시나요? 죄지은 사람처럼요.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서 어머니하고 회장님이 연인 사이였다는 걸 몰랐다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아이, 고마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제 애인이 결혼에 대해 다시 얘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성훈이 이제 내 아들이 되는 셈이니 자네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모두 말해봐도 좋아. 아,
내가 계속 반말해도 된다고 했잖아. 김 사장, 어디가 불편한가요? 왜 이렇게 떨고 계신 거죠? 긴장을 푸세요. 몇 번을 말해야 되나요? 아, 자네, 나한테 죄 지은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불편한가 봅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해야 했어야죠. 어쨌든, 지금은 상담을 하는 자리니까 원하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억지로 웃더군요. 안 사도 제 애인이 오니 요구사항을 바꿀 거라더군요. 아, 회장님, 저희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죠. 신혼집을 혼자 마련하고 다른 것은 모두 생략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원하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줄 수 없다면 우리 성을 데릴 사위로 데려간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애들을 데리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요구해도 되겠나요? 나는 우리 성은이와 신부가 내 애인 집에서 지내면 좋겠는데, 자기야, 이 살림 겸 데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 순간에는 저는 속으로 죄를 불렀고, 사돈 부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놀려먹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휴, 그럼 나야 좋지. 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며느리한테 살림도 가르치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사돈 어른, 안사돈, 제가 지연이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안사돈, 그건 좀 애는 제가 틈틈이 살림을 가르치겠습니다. 아, 그러니 그냥 신혼집에서 둘이 살게 해주시죠.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몇 년 데리고 사는 게 좋겠어요. 이게 제 요구입니다.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돈 부부께서는 똥 물은 표정을 짓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지연이를 꼭 하셔야겠어요. 아, 사돈님 요즘에는 시집살이를 누가 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을 데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게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혼수품을 준비해 주실래요? 제 애인이 아파트는 원하는 대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측에서 집안을 다 채우실 수 있겠어요? 여보, 우리 아들에게 비싼 아파트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혼수를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로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기 싫다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를요. 10억짜리를 사든 20억짜리를 사든 알아서 하고 사도 부부가 혼자 꽉 채우면 되겠네. 이복의 박 사장과 김 사장네 애인 아니 아내가 요구한 것 중 무엇을 하겠나. 시집살이를 시킬래? 아니면 내 아내가 적어주는 혼수 리스트를 다 마련해 줄래? 아이윤의 회장님, 그럼 혼수를 채우는 걸로 하죠. 요구하시는 건 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야기 끝났네. 자기야, 필요한 것은 리스트로 적어서 김 사장한테 전해주면 되겠어. 신혼집은 내가 성훈이랑 색시랑 인혼해서 좋은 곳으로 마련해줄게. 그렇게 해서 제 애인이 상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부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떠났고 나는 집으로 전해 데이트를. 말이 달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애인의 말대로 혼수 리스트와 예단을 쭉 적어서 안사돈에게 카톡으로 전해줬어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 사돈, 이거 뭐예요? 설마 여기 있는 걸 다 해달라는 건 아니죠? 네, 맞는데요. 사돈,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해줄 순 있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전이랑 가구를 모두 비싼 수입품으로 하고 예단으로 외제차랑 명품 호가 가방이요. 이거 다 더하면 5억이 넘어간다고.
제 남편이 될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준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절반은 채워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사돈아요. 안 사돈. 회장님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태도를 이렇게 달리는 겁니까? 아,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거 못 맞추겠어요. 사돈이 지난번 견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아이고, 수준 있는 결혼을 어떻게 하죠? 이봐요. 안 사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파지 사장인 줄 알면서 5억이나 채우라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형편이 나쁘지 않지만 그 정도는 너무 힘들어요. 2억 이상은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지금 애누리 하시는 겁니까? 사도원, 저도 그때 말도 안 되는 집값과 예을 요구하셔서 당황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어때요? 속이 뒤집히지? 근데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으면 제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죠. 저는 깔깔거리며 비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돈에게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애간장이 한번 타보라고 싹 다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제 집 앞에 왔다는 문자가 와서 나가보게 됐습니다. 안 사도 사악한 표정으로 주둥이를 열었어요. 이봐요. 사돈 회장님 옆에 둔 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좋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혼수 리스트가 이게 뭡니까? 아, 좋게 해결하려고 저도 적당한 선에서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이 여편 내가 진짜야. 너 가랑이 벌려서 회장님 등 뒤에 세워두니까 겁날 게 없지. 태생이 바닥년이 늙은이 하나. 제대를 꼬셔서 팔자를 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을 것 같아. 다만 애들이 결혼을 적당히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야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내야 인연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회장님이 그랬던데 너와 내 남편이 사돈을 맺는 것보다 내 아들을 평생 혼자 살게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더라. 너희 사건이 엄청나게 큰일을 벌였다며.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건이라니 너희가 물류센터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다 걸렸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회장님이 눈 감아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딸이 결혼한 전적이 있는데 왜 숨겼는지 숨겨둔 자식도 있다고 하던데. 왜 결혼했던 과거를 숨겼냐? 사실 상견례장에서 애인과 해야만 했던 말이 있다. 루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틈 사이로 보인 사돈 부부를 본 A는 말했습니다. 에이 자기야, 저것들 내 밑에서 사업하는 바지 사장들이 뭐야? 그게 정말이야? 나한테는 엄청한 부자라고 코를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저것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어? 저것들을 내가 잘라버리고 검찰에 넘기려고 계획 중이야. 아, 자기야, 성훈이 결혼시키지 마. 아이는 부모가 잘못이긴 하지만 지연인 죄가 없잖아? 아니, 저 여자애도 시집한 적이 있어. 저 여자애가 혼전 임신해 결혼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애가 있을 거야. 나도 소문을 들은 건 전부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뭐야, 결혼했던 천적이 있었어. 아재들처럼 언제 써버리나 우리 딸과 결혼할 생각이야. 그런데 지연이는 웃기네. 내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될 만하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만하거나 실라. 결혼 못하게 만들자고 당연하지. 결코 우리 집안으로 사위로 받지 않을 것이다. 상견례 시절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고의로 놀리고 동일하게 비웃는 말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외관계 목록을 보내자 불평을 하고 내 집 앞에 찾아온 것이죠. 지연이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왜 숨겼냐 물었더니 당황한 인상을 지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딸은 선녀야. 매우 청결한 처녀라고.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회장이 다 알아봤대요. 제이슨. 아, 모두 다 알게 된 거야. 이런 제기랄 소문 안 나게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 도친내는 왜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폭로하고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내 애인 탓하는 거야? 정말 대단한 연이네. 혼전 임신의 남자와 동거하고 살다가 애를 낳고 헤어졌다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까불어. 말 조심해, 이년아. 내 딸은 피해자야. 사귀던 남자의 아기를 낳게 한 바람에 몰래 숨어 살았다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보낸 혼수 리스트 보고 내 딸 줄 마음 싹 사라졌으니까 결혼은 파토. 오늘 내가 찾아온 건 년한테 쌓인 앙금이 있어서 왔다. 이년아. 앙금 왜 너녀가 나한테 한 일을 그대로 내게 당하니? 기분이 어때? 너같이 잘하네. 내가 회장님에게 다른 여자를 붙이려고 지금 수고하고 있어.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와 노는 중이야. 내가 심어놓은 젊은 여자가 내 회장을 꼬시고 있는 중이라고. 너 같은 여자는 바로 버려질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주제를 파악하라는 걸 주려고 왔다. 내 애인에게 여자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남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거냐? 그래. 너녀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될지 봐. 그리고 왜 취급받는 이웃고 결혼을 하려고 구걸하려는 소리를 하나? 안 웃겨. 애향은 나가 심어준 게 있는데. 놓은 여자한테 거의 다 넘어갔다고 했었어. 너, 낙동강 오리알 되기 직전이야. 내가 너희 회장님 자리를 차지하려니까 그렇게 속도 뒤집혔어. 저 사람은 아무 여자에게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처럼 누구에게나 가랑이 벌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이 말을 기억해. 제 말이 끝나면 그대로 제 뺨을 날릴 테니. 금반지가 끼워진 손으로 맞아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 준다는 게 이거였냐? 그럼 나도 줄게. 이 여자야. 저도 똑같이 안돈의 따기를 날려줬고 우리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서 머리를 잡고 싸웠어.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아니었고 비슷하게 뺨을 주고받으며 쌈박질을 했어. 그러던 중에 곧 나는 바닥에 떨어졌어. 눕게 되었는데 안산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안산 뒤에서 제 아들이 팔을 꺾었습니다. 장님 아니라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당신 딸이 결혼한 전적이 있는 것을 속이고 날 데리러 사위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애까지 딸린 여자를 처녀로 속여서 저랑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그러던 겁니까? 이 아줌마 꿈도 무너지네. 내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지. 하마하면 사기 결혼할 뻔했다고. 아버지인 이 아줌마, 어떻게 할까요? 제 아들 옆에는 제 애인이었는데 안산이 여자를 붙였다고 했는데 제 앞에 있는 걸 보니 흔들리지 않았나요? 김 사장,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랬어? 내가 언제 소개팅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내 사무실에 여자를 보내서 여우짓을 하게 만들었냐고? 회장님,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나이도 40대이고 미혼이라며 미인대회 출신이고 인기 많은 여자라고 해요. 그녀 말로는 거의 다 넘어왔다고 했는데 회장님, 이 여자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휴이, 형편없는 년 같다고. 내가 사랑하는 건 장순자 하나뿐이야. 그래, 미인계로 날 순자 빼앗으려고 했니? 왜 내 마누라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년아? 당장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안 사도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을 해도록 해. 여자가 제 애인을 꼬셨다고 믿고 나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온 것이었으나 모두 물거품일 뿐이었어요. 제 애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김 사장, 내가 내 물류센터에서 해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라고 내가 몇 차례 말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로 알았는지
진작부터 니년과 남편을 잘라버려 검찰에 신고할지가 고민되었는데 내 애인을 깔고 앉아 손을 놓으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 확신이 서네. 자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가 잘 밟아서 야금야금 씹어주겠어. 그랬더니 안사도 온몸을 흔들며 애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애인이 불렀다. 사돈 어른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건가요? 자네와 자네 부인은 이제 내 물류센터에서 손을 뗐어야 할 거야. 그동안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갑질한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에 넘길 생각이야. 한두 푼이 아니라서 아마 감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할 거야. 물론 자네 재산도 빼앗길 테니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해. 사도, 너는 다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해라. 모든 일을 할 것이니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는 걸 참아다오. 하지만 쟤는 미리부터 한방째. 먹으려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고집세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들아, 내 회사에서 장난쳤던 것도 너희들이구나. 감을 내 애인과 아들을 속인 죗값을 너희들이 이제 받게 될 거야. 자비 없는 죄를 모두 단념받게 해주겠어. 검찰총장은 나와 동창이란 건 모르겠지. 내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형으로 감옥 가도록 해줄 거야. 그 말에 안 된다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회장님은 만나서 벼락부자가 되어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회사 돈을 조금 훔치기도 했고, 카드로 재미 좀 즐기다가 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답니다. 제발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무디겠군. 그러면 우선 내 애인에게 구걸해봐. 내 애인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사돈 부부는 무릎을 꿇고 제 옆으로 돌아와 두 손으로 싹싹이 빌며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구한 것도 잘못했고 딸이녀라고 숨긴 것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모님, 부탁합니다. 우리 부부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모님의 개가 되어 그러겠습니다. 이 말에 아줌마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원조자의 인간이고 내 아들이 속은 채로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사기꾼들아. 그리고 내 애인이 있는 곳에서 돈을 훔치고 호의호식하다가는 그 대가를 받아야지. 법의 심판을 받아 개처럼 사는 건 안 돼. 사모님 사돈, 제발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아, 성아, 우리 위성아, 너 아직이야. 과거가 어떻든 너희 두 사람은 결혼해야죠. 창인 장모가 감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지. 사위야, 내가 설득 좀 해줘. 제 아들은 허둥지둥하며 어디서 사위라는 말을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 아줌마가 정신을 잃은 건가? 사기꾼들이 애딸린 이혼 여성을 처녀로 속여 결혼시키려는 계획이 들통났지만 나를 사위로 생각하는 건 이상해. 혹은 과거를 감추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 함정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딸녀는 내가 충분히 돌봐주고 있어. 오는 길이야. 그날 그때 지금 너희 둘 사람처럼 머리 조아리면서 빌더가 자기 받아달라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이야. 너희들 가족들은 모두 양심이라는 게 없는가 봐. 여튼 한결같은 것들이니 벌받아. 이게 같은 것들아. 아들은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것에 크게 분노해서 예비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돈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사돈 부부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와 아들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두 놈이 빌고 있는 와중에 자리를 벗어나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돈 부부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사돈이 손에 돌을 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입 놓치네. 개 같은. 연후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졌어. 혼자 죽을 것 같아. 오늘 너희들 모두 착살해서 깜방에 말뚝 박고 말겠어. 맞아.
이렇게 놓친 내 자식들, 그동안 우리 부부의 소처럼 부려먹고 횡령을 하고 뭐 어쩌고. 저기 우리 아니었으면 물류센터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 너희들 다 졌어. 두 사람을 휘둘렀지만 우리 아들이 두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한 대씩 꽂아줬더니 힘없이 바닥에 쿵 소리 내며 쓰러졌어. 두 사람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어요. 이제 인생 망했다. 며 엉엉 울고 있는 걸 무시하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 부부는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됐고 수원의 횡령과 탈세가 밝혀지며 징을 받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 한마디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적이 있어요. 예비 며느리는 현재 시골 친척집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과 결혼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지금 제 아들은 코로나 이후 다른 대기업에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발로 서서 혼자 살아가고자 하기에 회사 생활을 택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연애하고 있고 저는 연인과 결혼하여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행복한 마무리를 지으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겠죠. 혹시 모든 것을 잃었다 싶었던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다로 힘과 공감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